이제 사건 소식으로 좀 다시 좀 가보겠습니다. 이 고준희 양의 이제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 부검 결과 늑골이 부러져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인 판단 불가 소견을 군의과학수사연구원이 내놨는데 준희 양의 늑골이 부러져 있었고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준희 양의 이 늑골이 부러진 시점이 준희 양이 살아 생전인지 아니면 죽은 이후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부검 결과는 정확히 사인을 밝히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지금 준희 양의 아버지 고모 씨가 증언하기로는 뭐 밤늦게 이제 퇴근을 해봤더니 준희 양이 입에 이제 토사물이 나와서 이제 호흡이나 이런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말 좀 바꾸기도 했죠, 한 번은. 그러니까 이게 우연하게 죽은 것을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살해는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친부 고모 씨와 또 이 내연녀의 어머니의 주장들인데 이 국가수 검사에서 이 늑골이 부러져 있는 것으로 나오면 사실은 폭행에 의해서 숨졌고 그래서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 뭐 전형적인 그 뭐 끔찍한 사건의 레파토리인데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수도 지금 그 고준희 양의 그 시신이 워낙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늑골이 부러진 게 사후에 골절이 된 건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사망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어린아이의 그 늑골 자체가 그 아버지가 자꾸 말이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하다가 아마 갈비뼈가 부러졌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갈비뼈가 부러져야지 뒷갈비뼈는 부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뼈가 탄성이 있어서 쉽게 더 부러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준희 양이 사망하기 직전에 2차례에 걸쳐서 이마 쪽에 상처가 나가지고 치료를 받았다는 이런 증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마 폭행에 의한 아동 학대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더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지금 준희 양의 친모와 이 친부인 고모 씨가 이제 이혼 소송하고 있잖아요. 준희 양이 숨진 사실이 공개될 경우에 양육비 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자신이 불리할 것 같아서 그냥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준희 양이 숨진 사실을 감추는 것이 이 고모 씨의 이혼 소송, 양육비 분담에서 어떤 이득이 있길래 이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간단히 해명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부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요. 애들이 이남 1녀입니다. 이남은 친모가 양육하고 있고요. 1년은 지금 이제 준희 양은 이제 내연녀의 어머니가 키웠죠. 양육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한 사람이 키우는데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봅니다. 이걸 반 정도 부담하는 건데요. 그러면 50에서 한 70만 원 정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을 키우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150 정도 되는 거고요. 1명을 키우면 받을 수 있는 게 70만 원 됩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러면 2명을 키우고 1명을 키우면 그 남편이 부인한테 1명분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2명분을 다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좀 고려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참 물론 금액이 불과 뭐 50만 원, 70만 원이지만 이게 20세까지 쭉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합치면 금액이 꽤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자신의 딸이 갑자기 숨졌어요. 그 숨진 상황에서 빨리 119에 신고하고 빨리 어떻게든 얘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아버지의 이 부정인데 그 순간에 내가 얘를 신고하면은 양육비가 분담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막 이성적으로 머리가 팍팍팍 회전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을 판단을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반적으로 이제 변사 사건일 때 수사기관이 처음에 보는 부분이 이게 사망 사건이 났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면 그거는 뭐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면 사망을 했다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이 사망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병원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연락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의심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준희 양의 몸에 나타나는 이런 그 외부 타격에 의한 그 손상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거짓 연기를 했다는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정황들을 볼 때는 물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향후에 봤을 때는 이런 그 고의에 의한 학대에 의한 살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뭔가 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직도 뭔가 숨기는 게 있다면 정말 빨리 털어놓는 것이 그나마 숨진 준희 양한테 용서를 받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광주에서 조금 석연치 않은 이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2017년에 마지막 날 광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살, 2살, 15개월 된 아이들이 숨졌습니다. 새벽에 만취해서 귀가한 20대 엄마가 이 담뱃불을 이불에다 놓고 껐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처음에는 라면 끓이려다 그랬다. 그다음에 또 담뱃불 때문이다 그래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내막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단순한 화재 사고로 인해서 아이 3명이 세 남매가 참변을 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생활고를 비관한 어떻게 보면 타살이라든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구석이 아기 엄마와 그 이혼한 뭐 4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아버지가 나이가 21살, 22살이거든요. 그런데 큰 아이가 4살입니다. 그러면 벌써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키우고 했을 텐데 그동안에 굉장히 생활고로 시달렸고 또 그다음에 생활 그 고에 대한 그 긴급 대출 자금 은행에서 받았는지 동사무소에서 받았는지 확인 안 됐습니다만 그것을 벌써 2월부터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또 애기 아버지가 아르바이트 하던 자리에서 이제 또 실직을 해갖고 부부싸움도 잦았고 또 결국은 이혼을 법적으로 이혼을 했고 그러다 보면은 엄마는 베란다에서 피신해 있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방화에 의한 뭐 살인이라든가 이 생활고에 의한 그 비관, 뭐 자살을 기도했다가 아이들만 죽었다든가 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엄마가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이제 뭐 만으로 21살, 20대 초반인 거죠. 2011년부터 이 남자와 동거를 했고 2015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 남편이 실직을 좀 했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20대 21살의 나이의 여성이 감내하기에는 새 남매라고 하는 짐이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는 한참 놀고 연애하고 뭐 이제 즐겁게 살 나이거든요. 그 나이에 이제 어린 아이를 새 남매를 키운다는 게 아마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텐데 모르겠어요. 이런 것과 이 어떤 뭐 살해 동기와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살해는 아니고 단순한 화재로 인한 사고에 불과한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개연성들이 좀 자꾸 생각하기 싫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고준희 양 사건이나 요 세남매 사건을 보면은 한마디로 문제는 돈이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갖는데요. 고준희 양 같은 경우도 중증 장애 미취학 아동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치료 완치 가능성은 전혀 없으면서 매달 계속 돈을 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게 엄청난 가정으로서는 불행한 어떤 요인인데 이런 부분이 국가가 개입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광주 그 세남매 사건도 결국은 돈이라고 봅니다. 그 술집이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다가 그것마저 이제 끊기니까 예를 들어서 월 한 200만 원씩 부부간에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 서희 키우고 재밌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긴급 생활 자금 그걸 6개월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거 받고는 끝이죠. 그래서 결국 정부가 이런 힘없는 약자들, 행복을 누려야 될 이런 사람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린 것들이 일찍이 저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가슴 아파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좀 쓰고 그런 쪽에 노력을 하는 것이 새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떤 이제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개인의 탓으로만 다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사회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구조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이런 끔찍한 사고의 주범이 정말 인성이 파괴된 그 부모 탓이 아니고 다 사회 제도 탓, 구조 탓이라고만 또 할 수도 없어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 지금 고준희 양도 마찬가지고 모르겠어요. 이 광주 세남매 참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봐야 되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자기 애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인성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이 부모 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뭐 다 정부가 도와준다고
이런 범죄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나이에 지금 세 자녀가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이 이제 이혼을 하면서 보통 10살 이하의 애들인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여자한테 엄마한테 이제 친권의 양육권을 주는데요. 그 이후에 대책이 없다는 법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분들이 세 자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150이나 20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요. 90만 원으로 아마 합의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제대로 지급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혼은 했고 사실 애들은 키워야 되는데 이 애를 키우려면 밖에 나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하는 동안에 봐줄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구 절벽에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속 희생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결국은 어느 정도 케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국가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 사회 이웃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부모들의 좀 여러 가지 인성교육도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2018년에는 좀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인천초등학생 살해 사건, 어금니 아빠 살해 사건 이런 많았는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치권 소식으로 좀 돌아오도록. 사건이 났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면 그거는 뭐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면 사망을 했다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이 사망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병원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연락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의심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준이 양의 몸에 나타나는 이런 그 외부 타격에 의한 그 손상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거짓 연기를 했다는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정황들을 볼 때는 물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향후에 봤을 때는 이런 그 고의에 의한 학대에 의한 살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뭔가 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직도 뭔가 숨기는 게 있다면 정말 빨리 털어놓는 것이 그나마 숨진 준이 양한테 용서를 받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광주에서 조금 석연치 않은 이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2017년의 마지막 날 광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살, 2살, 15개월 된 아이들이 숨졌습니다. 새벽에 만취해서 귀가한 20대 엄마가 이 담뱃불을 이불에다 놓고 껐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라면 끓이려다 그랬다. 그다음에 또 담뱃불 때문이다 그래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내막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단순한 화재 사고로 인해서 아이 3명이 세 남매가 참변을 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생활고를 비관한 어떻게 보면 타살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구석이 아기 엄마와 그 이혼한 4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아버지가 나이가 21살, 22살이거든요. 그런데 큰 아이가 4살입니다. 그러면 벌써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키우고 했을 텐데 그동안에 굉장히 생활고로 시달렸고 또 그다음에 고에 대한 그 긴급 대출 자금 은행에서 받았는지 동사무소에서 받았는지 확인 안 됐습니다만 그것을 벌써 2월부터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또 애기 아버지가 아르바이트 하던 자리에서 이제 또 실직을 해갖고 부부싸움도 잦았고 또 결국은 이혼을 법적으로 이혼을 했고 그러다 보면은 엄마는 베란다에서 피신해 있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방화에 의한 살인이라든가 이 생활고에 의한 그 비관, 자살을 기도했다가 아이들만 죽었다든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엄마가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이제 만으로 21살, 20대 초반인 거죠. 2011년부터 이 남자와 동거를 했고 2015년에 혼인 신고를 했는데 이 남편이 실직을 좀 했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20대 21살의 나이의 여성이 감내하기에는 새 남매라고 하는 짐이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는 한참 놀고 연애하고 즐겁게 살 나이거든요. 그 나이에 이제 어린 아이를 새 남매를 키운다는 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텐데 모르겠어요. 이런 것과 이 어떤 살해 동기와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살해는 아니고 단순한 화재로 인한 사고에 불과한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개연성들이 좀 자꾸 생각하기 싫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고준희 양 사건이나 요 세 남매 사건을 보면은 한마디로 문제는 돈이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갖는데요.
고준희 양 같은 경우도 중증 장애 미취학 아동입니다. 예. 사실 우리 주위에 치료 완치 가능성은 전혀 없으면서 매달 계속 돈을 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게 엄청난. 현재 사건 소식으로 좀 다시 좀 가보겠습니다. 이 고준희 양의 이제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 부검 결과 늑골이 부러져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인 판단 불가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내놨는데 준희 양의 늑골이 부러져 있었고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준희 양의 이 늑골이 부러진 시점이 준희 양이 살아 생전인지 아니면 죽은 이후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부검 결과는 정확히 사인을 밝히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지금 준희 양의 아버지 고모 씨가 증언하기로는 뭐 밤늦게 이제 퇴근을 해봤더니 준희 양이 입에 이제 토사물이 나와서 이제 호흡이나 이런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말 좀 바꾸기도 했죠, 한 번은. 그러니까 이게 우연하게 죽은 것을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살해는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친부 고모 씨와 또 이 내연녀의 어머니의 주장들인데 이 국가수 검사에서 이 늑골이 부러져 있는 것으로 나오면 사실은 폭행에 의해서 숨졌고 그래서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 뭐 전형적인 그 뭐 끔찍한 사건의 레파토리인데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수도 지금 그 고준희 양의 그 시신이 워낙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늑골이 부러진 게 사후에 골절이 된 건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사망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어린아이의 그 늑골 자체가 그 아버지가 자꾸 말이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하다가 아마 갈비뼈가 부러졌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갈비뼈가 부러져야지 뒷갈비뼈는 부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뼈가 탄성이 있어서 쉽게 더 부러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준희 양이 사망하기 직전에 2차례에 걸쳐서 이마 쪽에 상처가 나가지고 치료를 받았다는 이런 증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가정으로서는 불행한 어떤 요인인데 이런 부분이 국가가 개입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광주 그 세남매 사건도 결국은 돈이라고 봅니다. 그 술집이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다가 그것마저 이제 끊기니까 예를 들어서 월 한 200만 원씩 부부간에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 서희 키우고 재밌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긴급 생활 자금 그걸 6개월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거 받고는 끝이죠. 그래서 결국 정부가 이런 힘없는 약자들, 행복을 누려야 될 이런 사람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린 것들이 일찍이 저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가슴 아파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좀 쓰고 그런 쪽에 노력을 하는 것이 새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떤 이제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개인의 탓으로만 다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사회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구조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이런 끔찍한 사고의 주범이 정말 인성이 파괴된 그 부모 탓이 아니고 다 사회 제도 탓, 구조 탓이라고만 또 할 수도 없어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 지금 고준희 양도 마찬가지고 모르겠어요. 이 광주 세남매 참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봐야 되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자기 애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인성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이 부모 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뭐 다 정부가 도와준다고 이런 범죄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런 부분이 아마 폭행에 의한 아동 학대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더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지금 준희 양의 친모와 이 친부인 고모 씨가 이제 이혼 소송하고 있잖아요. 준희 양이 숨진 사실이 공개될 경우에 양육비 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자신이 불리할 것 같아서 그냥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준희 양이 숨진 사실을 감추는 것이 이 고모 씨의 이혼 소송, 양육비 분담에서 어떤 이득이 있길래 이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간단히 해명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부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요. 애들이 이남 1녀입니다. 이남은 친모가 양육하고 있고요. 1녀는 지금 이제 이 준희 양은 이제 내연녀의 어머니가 키웠죠. 양육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한 사람이 키우는데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봅니다. 그걸 반 정도 부담하는 건데요. 그러면 50에서 한 70만 원 정도를 주게 됩니다. 또 2명을 키우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150 정도 되는 거고요. 1명을 키우면 받을 수 있는 게 70만 원 됩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러면 2명을 키우고 1명을 키우면 그 남편이 부인한테 1명분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2명분을 다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좀 고려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참 물론 금액이 불과 뭐 50만 원, 70만 원이지만 이게 20세까지 쭉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합치면 금액이 꽤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자신의 딸이 갑자기 숨졌어요. 그 숨진 상황에서 빨리 119에 신고하고 빨리 어떻게든 얘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아버지의 이 부정인데 그 순간에 내가 얘를 신고하면은 양육비가 분담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막 이성적으로 머리가 팍팍팍 회전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을 판단을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변사 사건일 때 수사기관이 처음에 보는 부분이 이게 사망 사건